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시장 얘기하면 분위기도 암울한데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암울한데요. 오늘은 이 코너에 좀 맞진 않는데 오늘 저도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 워낙 좀 큰 하락세가 나왔었고 뭐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불안감 뭐 네. 이런 것들도 많고 갖가지 이유들이 다 붙었었잖아요. 네. 좀 어제 시장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의 우려 그런 것들이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무슨 테마색 이런 얘기하면서 네. 각종 기관이라든가 국내 뭐 외국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랑요. 이익의 성장성 그리고 이익의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느냐.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대한민국 시장은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기간이다 수급이다 단기 매매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제가 간혹 한번 몇 달에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흔치 않은 그래프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다르다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파란색은요. 파란색은 코스피의 한 10년 동안의 흐름이 되겠고요. 예. 오렌지색 있죠. 약간 빨간빛 네. 나는 거는 코스피의 이익 주당 순이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코스피 앞서 장혁팀장 코스피 전체 이익을 보여드렸지만 순이익은 잘 안 보여주는데 이것이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게 주당 순이익을 보면 최근까지 2018년까지 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박스필 얘기했죠. 박스피가 왜 박스피인지를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오히려 2014년, 15, 16은 떨어졌거든요. 17년에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익이 한 7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올해는요. 지금 오렌지색이 위에 18년, 19년, 20년 약간 올라가는 거로 채 있는데요. 18년에 약간 떨어지고 19년, 20년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끝에. 제 오른쪽 위쪽인데요. 예. 이게 지금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전 그래프인데요. 최근이나 그러면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면 조금씩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 오렌지색의 그래프가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예. 바로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증시 볼 때는 S&P 500 지수와 주당 순이익 이렇게 비교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네네. 가는데 우리 증시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EPS 결과치를 이렇게 보자면 비슷하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모습인데 근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그 EPS가 그러니까 어떤 컨센서스 자체도 그렇고 네.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최근 증시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걱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자료는 두 개의 자료를 제가 미리 인용했다는 걸 확인드리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고객이라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다음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이요. 어닝 리비전이라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열심히 만드는 자료거든요. 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한증권의 김상호 위원의 어닝 리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거를 매주 월요일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증권 고객이 아니라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꼭 한 번씩 매일 한번 월요일마다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익보다는 이익 전망의 증가세 하락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애널리스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컨센서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애널리스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치는 틀릴 수 있지만 방향성은 그리고 눈높이는 정확하게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한두 종목, 한두 기업 명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20명에 평가하는 것들은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식업도 마찬가지, 식당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손님이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손님이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 갖고 식당을 하거나 부동산 사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식당 이익이 사람이 줄어들고 유동인구가 줄어들 거라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요.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 두 개만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전 세계 상장 기업의 이익의 전망치가 전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미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건 향후 12개월의 이익인데요. 아시아가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인데요. 한국은 지난 한 달간에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런 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그러니까 수급 이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차트 무시하셔도 되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나 우리나라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정도가 인도가
점점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제일 지금 안 좋게 이익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 예. 이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표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더 훅 오실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은데 이익 조정 비율도 수치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조정 비율만 보시더라도 큰 게 감은 잡을 수 있는데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건 섹터별로도 있고요, 국가별로도 있고 네. 지역별로도 있는데 바로 이게 이익 조정 비율인데 이익 조정 비율은 이게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을 플러스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리는 기업을 마이너스로 해서 비율로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17.5%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지금 아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항상 그런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네. 작년에는 이익 증가도 계속 높여 나왔고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거의 탑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다. 그 시기적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짜 더 중요한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2018년에 이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줄곧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또 내려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신한금융 건데요. 계속 내려요. 이게 특정 증권사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 네. 증권사가 취합만 했을 뿐이고 이게 YZFN이라든가 전세적으로는 팩트셋 같은 걸 갖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익이 줄어드는데 쉽게 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또 말씀드리면 3분기와 4분기를 좀 따로 구분해 보면 다를 수 있을까요? 똑같죠. 3분기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4분기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걸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같이 보여드리는 그래프도 보여드리면 3분기가 지금 내려가고요. 파란색이 위입니다. 4분기는 올해 이익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요. 3분기도 내려가고 있고 4분기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을 설명 안 하고 이런 예. 것을 얘기 안 하고 절대적인 수치만 얘기하고 절대적으로 기관이 샀다 팔았다? 솔직히 외국인이 많이 샀다, 외국인이 팔았다 해서 투자자들이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좀 진중하게 한 발짝 물러서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좀 질문을 갖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본 신문에서는 네. 뭐 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13%, 14% 증가한다고 들었는데라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속 내면을 좀 들여다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경제 신문들 있죠. 예. 이제 머니투데이 경제 신문이지만 네. 증권면 있죠. 증권면. 네. 증권면 좀 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제가 뭐 이건 수십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지는 보시면 맞는데 산업면 있죠. 산업면은 네. 보시면 맞는데 증권면에 좀 약간 좀 소위 뭐라 그럴까 좀 장밋빛 빌들 나는 거 제목 이런 거는 그냥 딱 전 그냥 안 봐도 된다라는 말씀. 저희는 일일 때문에 보지만 보통 분들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왜냐면요. 지금도 3분기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좋게 나옵니다.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전망도 얘기하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앞서 장영욱 팀장도 상당한 부분 잠깐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착시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분기 벌써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1분기 영업이 6.4%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를 제하면 14.2%가 떨어졌고요. 2분기 보겠습니다. 2분기는요. 대한민국 상장사 이익 전체가 6.45% 늘어났거든요. 그중에 코스피는 7% 늘어났고 코스닥은 2%. 코스닥은 참고적으로 1분기에도 11%가 줄어들었어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3%가 우리나라가 이익이 감소한 나라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문제는요. 3분기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제하면 감소인데 지금. 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만에 하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일부 의료대로 외국인의 IB 일부대로 이익이 감소하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예.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톰슨 로이터 기준입니다. 톰슨 로이터 기준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사 글로벌 IB들이 전부 다 합한 평균인데요. 이거 맞건 틀린 거는 모르죠. 다만 저는 그냥 평균만 갖고 왔을 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요. 영업이익 22조 2천억이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2019년 조금씩 내려가면서 20조 6,800원, 그러니까 10% 약간 안 되게 줄어드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64조 4,790억이 나오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는 더 좋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평균입니다. 63조 280억으로 올해보다 지금 내년에 이익 감소한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피 전체 이익도 감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현재 주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 전략 좀 그 세워주세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런 게 감이 안 오면 그냥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아파트요? 예, 아파트가 강남에 뭐 반포 요즘 뭐 미친 듯이 아파트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를 들어 특정 아파트가 지금 뭐 20억이라고 생각해 보죠. 네. 20억이라는 아파트를 지금 더 사는 이유는 지금 싸거나 비싸거나가 아니라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절대 규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이 합해서 90조잖아요, 이 기업.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100조 간다면 더 사면 되는데 100조보다 좀 줄어든다? 그럼 좀 어렵다. 그 아.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바로 질문 다시 한번 드리면 저평가는 누가 뭐래도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는 다만 저평가는 제가 업계에 들어온 지 꽤 됐어요. 예. 웬만한 분들보다 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또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제가 입사한 날부터 저평가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13.7배입니다. 다시 말씀 이거는 예상 실적 기준이고요. 네. 북미가 16배, 아시아가 12배, 일본이 13배인데요. 한국은 8.6배니까 엄청 쌉니다. 싸. 네. 근데 문제는 싼 거 자체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싼 것에 해결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북 문제 해결되고 북미 문제 해결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1배, 12배 금방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연초 2월 달에 일부 2,500 당시에 3,000포인트 간다는 국내 큰 증권사나 그런 능력이 했었는데 지금 싹 입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네. 저 똑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2,100이면 2,400은 금방 갈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다만 문제는 그것이 당장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투기적 접근과 어떤 매매는 지금은 자제하셔야 된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분산 투자 뭐가 됐건 금이 됐건 US 달러가 됐건 아니면 주식이 됐건 글로벌 주식시장에 좀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막 사고 더 사고 뭐 레버리지 이렇게 사고 이런 건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 남들보다 천천히 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워낙 뭐 많은 신문이나 또 헤드라인 통해서 증시의 급락 이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고요. 큰 그림에서 투자 전략 짜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